네, 계속해서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미 양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두 달 있다 있을 8월에 있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확실히 중단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년 초에 있을 대규모 훈련이죠. 킬 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추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중단되는 게 기정사실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훈련이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네. 북한과 전면전을 전제로 한 훈련들이 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8월에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중단될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예. 내년 3, 4월에 원래 매년 진행하는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도 지금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결정은 확정해서 발표는 안 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기간에 그동안 해왔던 발언이나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미뤄볼 때 예. 아마 조만간에 이 3대 훈련의 중단 문제가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 정상 간의 통화가 이번 주말, 그러니까 지난 어제 그제 정도 빠르면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고 주중에 아무래도 이루어지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이 확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한미 연합훈련을 먼저 본인이 중단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네. 북한의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연합훈련이 재개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훈련 중단을 먼저 제안한 건 본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북한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합훈련 중단 얘기를 두고 이제 누가 먼저 꺼냈느냐 이렇게 좀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 두 사람 다 대내적인 정치가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이 협상을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얻어냈다는 점을 대내적으로 이제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협상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고 예. 본인이 협상 전략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이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는 점,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 훈련에 대한 비용 때문에 부정적인 언급을 해왔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네. 본인이 미국을 위해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 정상 모두 본인들이 주도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일본 언론은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권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일본 전문가들은 아니다. 시진핑은 절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이 평화 무드가 되면은 한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우리가 그걸 왜 권유하냐, 어떤 얘기가 좀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현재 이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맞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말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그런 보도가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은 적을 뿐만 아니라 네. 중국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개입을 했다가 그렇죠. 또 미중 간의 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시진핑 주석이 직접 김정은 주석에게 어떤 협상의 기술을 좀 코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은 우리나라에 또 미국에 무언가를 분명히 요구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뭘 요구할 거로 보여지십니까? 일단 북한이 반대급부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예. 우리도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한 대응 전력이 있습니다. 네.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지금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210 미군 화력 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단의 조속한 후방 배치를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그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한 포병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포병 전력의 후방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점에서 북한이 만약에 지금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먼저 꺼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지금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이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북한에서 먼저 지금 제안한 상황이라면 우리로서는 이 회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그렇군요. 장사정포는 굉장히 수도권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당히 그 위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문제까지 남북한이 이 군축이 진전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한 네. 시간에 10,000발 정도를 이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또 전문가들은 콘크리트가 많이 있는 서울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위협적인 무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만약 비상사태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 군사분계선에 약 350문 정도의 장사정포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 10,000발 정도가 수도권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화학탄을 탑재할 경우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 중에 우리 수도권에 직접적인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장사정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사정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주한미군에서도 예. 이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전력 구축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유사시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장사정포이기 때문에 네. 이 장사정포를 초기에 제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마련하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정포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장사정포의 위력, 지난해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북한이 했던 발언을 통해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태평양 건너의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둔 우리 군대는 코릴리개들의 불장난질 같은 괴뢰들의 포사격 훈련 따위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하루 강아지 보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 장사정포 후방 철수와 함께 서해 NNL의 해안포 철수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철수할 걸로 보이는지, 그리고 사실 이 북한이 장사정포 철수를 좀 역이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비핵화 외에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 문제로 그렇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현재 이제 종전선언 및 이제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은 단순히 비핵화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양국 간의 군축 및 이제 신뢰 구축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종전 및 평화 협정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측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에서 지금 이러한 논의는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비핵화 협상이 시작한 단계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축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뭐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직통번호를 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라인 구축이 현실화된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Well, I'm going to speak to people in North Korea, and I'm going to speak to my people who are over in North Korea. 자, 직통번호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뭐 한라인 구축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자, 적대 관계에 있던 이 정상이 정상회담도 했다. 한라인이 구축됐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굉장히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처음 정상회담을 했고 이제 언제든지 이 비핵화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북미 정상이 직접 통화를 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라인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사실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순조롭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통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이 비핵화 문제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한라인 통화와 더불어서 미국과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에 그렇죠.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단 뭐 북한의 핵폐기 리스트 신고를 먼저 요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거는 협상의 시한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 핵협정의 경우에도 처음에 6개월 내에 협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로 이란 및 P5+1 그 협상 국가들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번 북미 간의 협상도 시한을 무기한으로 하고 협상을 하기보다는 협상의 시한을 우선 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도 정말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도 이 회담이 제대로 그 큰 진전을 못 봤었는데 이 후속 회담에 대한 그 진전, 그 속도, 성과 어느 정도로 좀 속도를 전망하십니까? 물론 북한 쪽에서도 이 협상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아직까지 한반도 관련 라인의 조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 이제 부차관보 등 협상에 주로 나서야 될 자리들이 아직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미국 쪽에서는 이 국무부 라인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지금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고위급 회담 이번 주부터 시작될 듯 하는데요. 과연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많은 부분, 그러니까 핵 개발 전모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진 신고를 하고 우리가 지금 그걸 검증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자진해서 우리가 뭐 탄두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ICBM은 어느 정도다 이거를 자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만약에 자진해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완전하게 미국 쪽에 제출을 한다면 예. 아마 그건 비핵화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마 성실한 신고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현실적으로. 점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예. 특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몇 기다 또는 핵물질은 플루토늄과 킬로그램이다. 녹축 우라늄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제조하기 위한 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제출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북한이 이 자진 신고하는 목록이 어떤 목록을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그리고 그걸 미국 측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는 앞으로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 ICBM 폐기하겠다, 미사일 발사 시험장 다 폐기하겠다, 그리고 핵탄두 몇 개 좀 없애겠다 이런 선에서 그냥 대충 봉합이 된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요원한 문제 아닌가요? 북한이 그렇게 대충 지금 봉합하려고 한다면 예. 아마 이 북미 지금 고위급 회담이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그 진전되는 과정에서 예. 상당한 갈등과 또는 정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중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우리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예. 결국 앞으로 수주 내에 북한이 이 폐기해야 될 이 핵 네. 목록을 제출하고 또 이걸 뭐 최대한 단기간에 실제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기해서 반출하는 데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면 IAEA 사찰단을 북한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동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이 북한의 핵 의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를 통해서 미북 대화를 위한 비밀 채널을 구축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왜 쿠슈너 채널을 선택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아마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이런 비공식적 통로를 통한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상의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북한 쪽에서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이렇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좀 급진전하는 것이 본인들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한반도 주변 사강 가운데 역시 일본이 요즘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은 뭐 중국이나 뭐 미국보다는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일본 정부가 북핵 사찰 또 비핵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국제기구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전제를 달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일본이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일본으로서는 지금 이 비핵화 협의 과정에 거의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이 비용 지불을 통해서라도 이 비핵화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될 때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북일 관계 개선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이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안보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불하겠다고 한 건 북한에 직접 주는 건 모니터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 지금 제재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제 제재를 통해서 이 비용을 많은 국가들이 통해서요? 국제기구를 예.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 출연을 하고 그걸 통해 비핵화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또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큰 결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그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일본과 북한의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예상을 하십니까? 아직까지 이제 납치자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 일본 간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납치자 문제를 주 의제로 해서 북한과 일본이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북한에게 납치자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을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자, 한반도 안보 관련된 이야기 우정엽, 오경석 두 분 박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